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서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본봄입니다. 53화 내가 사고 내가 파는 플리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근데 방송 말미에 뭔가 그 새롭게 코너 이름은 정하지 못했지만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뭐 일들이나 공유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코너 이름은 정하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그냥 저는 가칭으로 주간 뉴스라고 생각하고 주간 뉴스.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보고 경험했던 컨텐츠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 좀 공유하기로 했었죠. 네. 혹시 뭐 피님 일주일 동안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일단 사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뭔가 큰 경험을 하거나 정보를 얻을 만한 그 한 주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짐을 싸고 이사를 가서 또 짐을 풀고 하느라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막 큰 어떤 이벤트나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좀 요새 즐겨보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만 짧게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들은 제일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저는 캠핑클럽 언니들이 돌아온 거의 지금까지 3회까지 했는데 회당 한 2, 3회씩 시청을 한 것 같아요. 반복해서요? 네. 오.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릴 때의 시절의 어떤 추억이 소환되기도 하는데 그들이 약간 그들도 텀이 있었다가 다시 만나면서 새롭게 관계 맺기를 또 약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는 것도 재밌고 또 이렇게 힐링이 되는 약간 그 공간에 가서 캠핑을 즐기는 모습도 재밌어서 그거를 굉장히 좀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즐겨보고 있는 거는 그 김태호 PD의 놀면 뭐하니. 저도 그거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편은 유튜브로 봤다가 어떤 편은 TV로 또 시작했길래 TV로 또 보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부분들은 그 정재영 씨나 장현주 씨 같은 분들이 되게 뻔뻔하게 막 일주일씩 카메라 들고 막 본인의 일상들을 막 끈질기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재미있었고 그 조항호 씨 맞나요? 태양호 씨. 그분 친구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극하시고 막 배우 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그냥 캔맥주 따 먹으면서 막 그런 시답잖은 얘기에서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나 그 편 봤는데 그중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태호 PD가 다시 뭔가를 시작해서 유재석 씨하고 같이 뭔가를 하면 좀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릴레이 카메라가 굉장히 이제 흥미를 되게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열심히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BYC BYC래. BY의 약간 뭐 래퍼 BY요? BYC라고 하니까 제가 속옷 브랜드 그거 얘기한 줄 알았어요. BY의 그 가라사대라는 그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저 그거 처음에 봤을 때는 좀 그냥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계속 약간 중독성이 있고 그 뭐 컨셉을 잡은 것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비주얼이나 이런 메시지도 좀 되게 아트적인 거를 결합해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으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BY의 그 뮤직비디오에 또 한창 빠져서 그러니까 BY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BYC가 그 기독교적인 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가사에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어떤 종교적인 색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의 개인의 한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는 그래서 그 래퍼들이 막 돈 자랑하거나 뭐 사랑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좀 힙할 수 있는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 BY 뮤직비디오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뭔가 즐기셨던 콘텐츠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나? 네. 뭐 다른 경험을 제가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즐겨보고 있는 콘텐츠들을 소개를 해봤어요. 근데 되게 속성이 되게 다른 어떤 형태의 콘텐츠들의 그런가요? 그죠? 어떤 부분에선 되게 그 ASMR에 가깝게 그냥 틀어놓는 걸로도 이렇게 약간 힐링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다 하면 어떤 건 완전 오락적인 뭐 이런 거고. 다 제가 좋아하는 요소예요. 쇼미더머니도 다시 시작해서 보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의 이슈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그때 방송에 저번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박서보 작가 전시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 잠깐 갔었는데 간 날 딱 박서보 작가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인을 받았던 그게 저의 지난 한 주간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제가 엄청 지금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막 이것은 사료다. 이거 나중에 이거 박물관에 갈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보던 중에 제가 그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중에 그 저스트 프로젝트는 아마 피님도 알고 계시는 계정이니까 그 쓰레기라는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업사이클링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활동 전시 같은 것들을 이어오고 있는 그 브랜드잖아요. 근데 저스트 프로젝트에서 지금 새롭게 계정을 하나 만들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래시버스터즈였나? 그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페스티벌이 사실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일회용품을 안 쓸 수가 없는 행사 중에 하나고 뭐 하다못해 컵부터 시작해서 뭐 음식을 판매할 때에도 음식 뭐 그릇이나 용기부터 시작해서 비닐봉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8월 오늘이네요. 저희가 녹음 날짜로 따지면 8월 10일 날 그 한강에서 그 서울 인기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쓰레기 없는 페스티벌을 만드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쓰레기 없는 페스티벌을 만드는 이 모델이 조금 성공을 하면 다음 페스티벌을 위해서 조금 어떤 모듈화된 시스템화된 쓰레기 없는 페스티벌의 기획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되게 힙한 문화이기도 한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뭐 플리마켓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페스티벌에서도 어떤 이런 시도들이 충분히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저도 그분이 올리셨던 인스타에 뭐 어떤 걸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서울 인기 페스티벌에 참여할 때 쓰레기를 완벽하게 뭐 없이 제로웨이스트로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스트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이제 거기를 참여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신 걸 봤던 것 같아요. 요게 서울인기 행사가 아마 올해 4년차, 5년차 들어가나요? 근데 이게 첫 해에 행사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걸 찍어서 올렸던 걸 제가 봤었는데 이후로도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슈를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조금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는 걸로 갔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인기는 아마 작년에 새소년이 라인업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올해도 지금 요즘에 시티팝이 워낙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드로 뭔가 음악적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어서 그런지 이미 사전 티켓이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다고 하는데 이따 나중에 아마 인스타에 엄청 포스팅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시도로 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보면서 좀 이슈들이 발견되면은 중간중간에 정보성으로라도 이야기를 좀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피와 봄봄의 한 주간에 경험했던 것들이나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이라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차츰 나아지겠죠? 원래 첫 방송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한 가지 주제로 한 시간을 쭉 이야기하던 거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좀 더 개선된
주간 뉴스를 좀 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53화 내가 사고 내가 파는 플리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플리마켓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본범님한테 뭐가 맞는 거냐고 막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 플리라고 해서 FLEA가 붙은 플리마켓이 있고 또 찾다 보니까 그냥 자유를 뜻하는 FREE의 프리마켓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본부님한테도 물어보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에는 저는 플리마켓, 그러니까 FLEA 플리마켓이 정식 명칭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찾다 보니까 뭐 프리마켓이라고 붙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크래프트 중심으로 뭔가 제품화해서 만들어서 그걸 파는 형태의 마켓이 형성된 건 프리마켓이라고도 하고 그 두 개 플리마켓과 프리마켓이 합쳐진 형태를 뭐 풀프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다 정말로 사용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플리마켓이 벼룩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고 제품 같은 것들 잘 사용 안 하는 거 가지고 나와서 팔거나 교환하는 형태의 목적으로 하는 시장인데 이게 요즘에는 사실 중고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이 자기 창작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형태로도 워낙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다 보니 또 이제 그걸 부르는 말들도 좀 더 다양하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맞아. 이거 벼룩시장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이 벼룩시장이란 이름이 붙은 게 벼룩이 막 사실 중고 제품에는 막 되게 지저분하게 있는데 그거에서 파생된 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벼룩시장은 정말 우리가 뭐 동묘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구제나 뭐 빈티지나 중고 제품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어디 프리마켓 한 데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마켓의 의미는 뭔가 아기자기한 물건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만든 어떤 식료품에서부터 뭐 디자인 제품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래 구경 갈래 이런 의미로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그 단어의 뜻에 상관없이 플리와 프리를 약간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피님 이제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플리마켓은 동묘 아닌가요? 가장 크고 메이저고 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 힙해지면서 맞아요. 진짜. 그 동묘에 가면 제일 인상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3, 40대가 제일 없어요. 1, 20대들이 뭔가 힙한 구제나 빈티지를 찾으러 오는 1, 20대들과 거의 한 6, 70대들이 이제 손님이시기도 하고 상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 세대가 되게 빠져 있고 1, 20대와 6, 70대가 공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약간 묘하면서도 독특해서 저는 영상 찍으러도 가고 옷을 산 적도 있지만 영상이나 사진 찍으러도 몇 번을 갔거든요. 사실 방송에서 동묘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왜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GD가 정영돈 씨랑 나온 것도 그렇고 요즘 유튜버분들이 맞아요. 뭐 황보나 이런 분들 가가지고 막 옷 막 골라 입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힙함의 성지가 된 것 같은 동묘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 중에 피코 코스타니노프라는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동묘 거리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힙한 스트리트다라고 해서 올렸던 게 그 저희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약간 배바지처럼 이렇게 올려있고 벨트 하시고 예, 그리고 약간 피켓인데 막 색깔 되게 그런 거 입으시고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벨트백 같은 거 매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마치 그 슈프림 매니아인 어떤 할아버지를 찍은 것 같은 무드로 동묘의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랄까? 사실 요즘에 스트리트 룩으로 제일 인기 있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약간 저희가 왜 그거 어글리 슈즈 뭐 얘기 그때 예전에도 한번 하면서 했긴 했는데 그런 식의 룩들 좀 되게 촌스러운 듯한
그게 사실은 동묘에 가면 정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1, 20대들의 매력을 끄니까 오히려 이제 3, 40대가 되면 조금 세련되고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지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0대들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뭔가 힙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1, 20대와 6, 70대가 공존하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서울 풀물시장 같은 것도 약간 플리마켓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없는 게 없는 그래서 왜 약간 빈티지 레코드판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때 이것도 나 TV에서 본 것 같은데 배정남 씨구나. 어딘가 거기 가가지고 막 그런 비녀 이런 거 막 사고 배정남 씨는 본인이 리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본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플리마켓 형태가 뭐 물론 지금 저희가 얘기드린 풍물시장 뭐 동묘 이런 거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고 근데 최근에 약간 경향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고거래하고 리셀하고 하는 이런 마켓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마켓이라고 그거 앱 아세요? 내 동네 이 근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앱에 내놓고 이렇게 사고 파는. 제가 이사를 그걸로 하셨어요? 뭔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거래를 하고 온. 그러셨구나. 뭐 거래하셨나요? 약간 안 쓰는 화병 같은 건데 이게 조금 낮아가지고 세트로 2개예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근데 산지는 좀 됐는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놨더니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만났던. 좀 팔 게 없어요. 팔고 싶은데. 액세서리도 좀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돼서 이 지역을 옮기면 또 거래 못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일단 일단락하고. 그러셨구나. 네네. 여기 유저가 계셨네, 여기에. 예전에 무슨 저희 엄마 반지 같은 거 액세서리를 뭘 하나 사드렸는데 그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거래를 한 적 있어요. 요즘에 이 당근마켓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봤거든요. 이거 좀 너무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그게 당근마켓이랑 똑같은 형태로 네이버에서 무슨 앱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베트남에서 당근마켓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는 앱이더라고요. 근데 당근마켓이 지금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 사회에서는. 이게 뭔가 근데 자기네들이 몇 년째 쌓은 노하우와 진출하려는 시장에 대기업이 뭐 2, 3개월 만에 만들어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이슈로 지금 약간 뉴스거리를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사실은 당근마켓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중고거래 하다가 사기 때문에 막 돈 날렸다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제 친구도 막 카메라 사려고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반 정도를 날린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안에서 거의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제가 거래를 하고 딱 돌아서는데 1초 만에 뭐가 와가지고 메시지가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거래하신 분이 저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실물과 똑같았어요. 뭐 연락을 했을 때 바로바로 뭐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 약속을 잘 지켰어요.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저 별을 5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별을 5개를 만족한 거래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 또 나중에 들어가서 볼 수 있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신뢰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플리마켓이 사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더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뭐 보고서를 뭘 찾다가 봤는데 이 리셀하고 이렇게 하는 시장 자체가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을 이제는 좀 있으면 넘어설 정도로 확장될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본 거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 중고거래나 이런 거에 대한 프리마켓보다는 이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창작자들이 작게 프리마켓을 연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분들이나 뭐 파워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주최해서 프리마켓을 열어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을 되고 있는데 그 백화점 유통이나 쇼핑몰이나 대형 그 전문 기획하는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마켓의 좋은 점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내 개인 창작자가 여기 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이었는데 여기에도 수수료가 굉장히 세게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한다거나 막상 갔는데 뭐 너무 외진 곳이라 사람이 안 온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에는 1인 창작자들한테 이 피해가 다 돌아간다. 뭐 그래서 이제 프리마켓이 활성화되는 만큼 약간 어두운 면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진짜 오프라인에서 인기는 스몰 브랜드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그런 곳들이 몇 군데 막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통들 그런 경우는 매장이 없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장이 사실 이런 형태의 마켓들이 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 어디 플리마켓 갔을 때 봤던 그 가방 브랜드가 다음 주에 어디 가도 또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 온라인에서 약간 팬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소비자 반응을 보고 나서 역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좀 영향력 있는 또 그런 계정들이 참여를 해줘야 또 그 프리마켓이 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띵굴 마켓이 사실 그런 네. 형태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마켓으로 하다가 지금은 매장을 을지로에도 매장 있고 그죠? 네네네. 성수동에도 매장 있고 이제는 약간 네. 하나의 편집샵 같은 이미지가 좀 됐는데 원래 그런 프리마켓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브랜드화가 됐다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산에서 하는 마케둠 이런 것도 저는 자세히 몰랐는데 제가 팔로잉하는 그런 뭐 디자이너들이나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고 이제 소식이 너무 많아서 아, 여기가 되게 큰 데인가 보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되게 커져서 서울에서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조금 아 여기 거 사고 싶은데 다 사면 좀 비싸고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행사하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조금씩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가면은 또 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다른 그런 무드라고 표현한 게 맞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느낌 컨셉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묶여진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딱 기획을 해서 갖춘 형태는 아니지만 뭐 홍대에서 하는 프리마켓이나 뭐 삼청동 길에서 항상 그 뭔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서 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길에. 그런 것도 이제 항상 상시 프리마켓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마켓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요거랑 뭐 다른 이벤트들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즐기게 하는 행사처럼 만드는 게 많더라고요. 뭐 공연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뭐 하는 자리도 있기도 하고. 저 되게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을 할 때쯤에는 이제 지났겠죠. 8월 4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수 빈지노 씨가 친구들이랑 자선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IF 스튜디오에서. 네. 근데 이제 티켓이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15,000원짜리 티켓을 사면 그 자선 바자회에 참여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경매에 참가를 할 수도 있고 미니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그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가지고 뭐 1부, 2부 이렇게 해서 1부를 가고 싶은 사람이 1부 티켓을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뭔가 문화적으로 더 확장시키는 형태인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어 보이고 저는 그거를 그 여자친구의 인스타에서 소식을 알게 됐는데 되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빈지노 씨가 같이 활동하는 그 아티스트 그 크루가 IF 스튜디오 거기가 워낙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카카오 프렌즈가 거기랑 같이 콜라보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거기 강남역에 카카오 프렌즈 앞에 지나가는데 정말 세상 힙한 그 10대와 20대 초반의 분들이 줄을 그렇게 길게 서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약간 영향력 있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마켓들이 인기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워낙에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프라인에서도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피드 올려가지고 물건 팔고 구매, 뭐 공동구매 이렇게 그 주문 받고 그러던 분들이 약간 커지면서 브랜드화되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자체도 온라인상의 프리마켓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개인이 만든 거나 뭐 해외에서 사입한 거를 판다든지 뭐 그런 형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뿌려져 있던 인스타그램 상의 그 프리마켓의 형태를 하나로 모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지금 약간 뜬금없는데 하나 제가 아까 말한 거에서 잘못을 발견했어요. 오류를 지금 수정하시겠다는 건가요? 너무 큰 오류를 발견했어요. 뭔가요? 제가 지금 저희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게 8월 첫 주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저스트 프로젝트 서울 인기 얘기하면서 8월 10일 날 행사인데 오늘 녹음한다고 오늘이 행사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이 10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시간을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방송 나가는 시간을 거꾸로 가는 본범님이 아니라 시간을 한 번 더 한 바퀴 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희가 방송 나가는 그 주가 행사가 있는 주인 겁니다. 네. 8월 10일인 거죠. 네. 날짜로 얘기할까 봐요. 10일 우리가 이요. 이번 주 이러면 헷갈리니까. 어떡해, 죄송해요. 아, 나 정말 오늘 여러분 오늘이 폭염주의보 경보 문자가 온 날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더울 때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복귀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약간 친환경, 아까 서울 인기도 말씀하셨지만 비건 페스티벌 같은 거 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살롱 했을 때 주제였기도 하고 책이나 매거진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한동안 약간 좀 채식주의자라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채식 지향을 하는 사람? 그 정도였어가지고 저는 비건 페스티벌 같은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참여를 해보고 싶고 오늘도 약간 그런 원래 제가 본범님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거를 거절당해서 아니요 본범님 선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같이 가려고 하다가 혼자 가기로 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가시려고 했는지. 근데 그 장소가 이번에 하는 장소가 제가 지난번에 노플라스틱 살롱 준비하면서 갔었던 연희동의 보틀 팩토리라는 카페더라고요. 그 카페 자체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카페인데 거기서 이제 채우장이라는 프리마켓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요거트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템페라고 해서 저 그것도 맞아요. 사실 좀 되게 그게, 궁금한데 비건 요리 중에 가장 이슈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아마 인도네시아 쪽의 요리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이제 콩을 발효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비건 음식들과 이제 뭐 약간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 소상공인들, 창작자들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래서 용기를 가져가야 돼요. 종이 봉투나 이제 뭐 스테인리스나 유리병 장바구니 이런 거. 그런 거에 이제 가져가서 사는 건데 다음 주 주간 뉴스 때 제가 네. 후기가 맞아요.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한번 너무 말씀을 궁금한데. 드릴게요. 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막 시간을 잡아보려 했는데 막 변명중이고 막 이러면서 아니요 미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본범님 워낙 이런 거에 마음을 불편하시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은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 집에 생각을 해보니까 유리통이나 스테인리스 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플라스틱 통인 거예요. 제가 하나 빌려드려도 되는데 유리병. 아니 근데 거기 장을 갈 때 뭔가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면 되게 나쁜 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 봐. 아니죠. 근데 재사용을 하는 그쵸, 그렇긴 거면은 한데. 얼마든지 괜찮지 않을까요? 꼭 맞아. 가시면 저기 뭐지 피클 파는지 좀 꼭 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제가 그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개인 쇼핑 리스트로 넘어갔다가. 근데 그 비건 페스티벌이나 이런 관련 프리마켓이 예전만 해도 뭐 하나나 두 개나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관련된 브랜드들도 워낙 많아지고 뭐 양말이나 패션 브랜드 뭐 이런 브랜드들까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지금 채우장 얘기하셨는데 채우장만큼이나 지금 되게 유명한 게 서울에서 하는 거는 마르쉐 마켓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터줏대감이죠. 마르쉐 마켓은 약간 되게 전통적인 느낌이 들고 이제 거기는 유기농 채소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거기서 확장해가지고 채소 관련된 것만 모아서 또 그렇게 판매도 하고 하는데 그거 판매하는 날 그러니까 채식 요리하는 그 레스토랑이 같이 붙어가지고 한 그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리가 보통 15,000원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오전에 11시 뭐 이렇게 만약에 오픈하잖아요. 오픈과 동시에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마켓이 제가 이게 그때 날짜 봤을 때 평일에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인증해서 올리는 계정들 있잖아요. 그럼 그 계정들 보면은 인스타에서 되게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것들에 요즘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나 보다. 이거가 되게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봉범님 인플루언서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건의 무드, 비건 라이프에 대한 무드 자체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뭐 채소를만 먹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같은 결인 것 같아요. 친환경 라이프에 대한 것들로 그 방향을 좀 다들 되게 관심 있어 하고 그걸 되게 힙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책에서 봤던 그 글귀가 생각나는데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비건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뭐 약간 모순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보여주기 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제가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자극받을 만한 컨텐츠나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우리 살롱하고 했을 때는 쓰레기도 정말 잘 줄이고 저는 한 3개월, 4개월을 그 유제품, 우유는 완전히 끊었고 유제품도 안 먹었고 고기도 거의 안 먹었었어요. 정말 남들이 먹자고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면은 소세지 이런 것도 다 끊고 안 먹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공유할 사람이 없고 즐기는 문화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떤 매거진에서 뭐 비건 관련된 걸 다뤘다고 해서 그걸 보는데 아 맞다. 내가 이거 원래 실천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좀 더 해이해졌지? 라고 하면서 약간 각성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좀 활성화돼야 나도 모르게 조금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순기능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지금 그 포인트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지금 마르시마켓 얘기하면서 이 마르시마켓 대표가 인터뷰했던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기사를.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 비건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뭐 지역사회에 뭐 이런 좋은 채소들을 갖다 파니까 여러분 많이 사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너무 진부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대표가 말한 게 노렸던 거는 예쁘니까였던 거예요. 예쁘니까. 예뻐서 사진 찍고 싶고 해보고 싶어서 가는 마켓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환경 지향하는 양말 브랜드인 그린블리스의 양말을 제가 몇 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제주도 바다에 해녀 그림이 있는 그 양말인데 그게 예쁘지 않았다면 그래 여기는 좋은 곳이야라고 생각해도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아 그것조차도 그럼 상술인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일단 유발을 하고 거기서 지속될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완벽한 것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그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네. 큰 어떤 영향을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갑자기 모든 쓰레기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비건이 되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세상이 안 바뀌는 것 같은 무력감을 또 느낄 수 있는데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하나쯤 더 줄이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얘기한 이런 에코프렌들리한 마켓도 그렇고 아까 당근마켓도 그랬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지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고 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보고 하면서 좀 공동체적인 개념을 되게 확장시켜준 느낌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에코프렌들리 얘기하면서 왜 우리 그 푸드 마일리지 얘기 한참 나오고 했었잖아요. 뭐 저 멀리 있는 수입 제품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게 그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그랬는데 먹고 마시면서 쓰는 거 외에도 그냥 누군가의 재능, 제가 뭐 지금 피님한테 뭐가 있을까요? 피님한테 뭔가 배우고 싶은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님이 저보다 뭐 글씨를 예쁘게 써요.
그러면 피님한테 피님 저 캘리그라피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씨 그러니까 제가 못 쓰는 것 같지만 그런 형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주고받을 게 있으면 또 주고받고 재능으로 이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재능으로 주고받고 물건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마켓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상생의 개념 같은 건데. 그러니까 로컬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글로벌로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유럽 쪽도 그렇고 그런 무드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점차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경험해본 프리마켓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북페어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프리마켓이 아닐까. 그러니까 북페어들의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프리마켓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제주도 그 서점들끼리 묶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되게 지역색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뭔가 개인의 크래프트나 뭐 앞서 얘기한 뭐 친환경이나 비건 같은 주제를 담은 어떤 글들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북페어 가보면은 굉장히 독립 출판물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독립 출판물에서부터 약간 소규모의 출판사들이 이제 낸 책과 뭐 엽서, 그림, 출판물, 개인이 일러스트 그려서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형태의 북페어들을 가보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책 시장의 프리마켓 버전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독립 출판들 중심으로 해서 가는 페어 같은 경우는 작가하고 독자의 거리가 되게 좁잖아요. 맞아요. 알고 봤더니 팔고 있는 사람이 작가야.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약간 그런 형태로 좀 발전되는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 멀리 있는 뭔가 유명 작가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깝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미술관 얘기했지만 굉장히 글로벌하게 유명한 사람의 작품은 뭐 포스터 정도는 소장하지만 뭐 이렇게 더 막 프린트된 거나 어떤 원본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되게 범접하기 힘든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개인 디자이너나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엽서나 이런 거 조금 큰 A4 정도 크기의 그림을 뽑아서 가지고 나오시는데 그런 게 뭐 한 2, 3천 원에서부터 1, 2만 원을 거의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제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제품을 약간 수집하는 그 재미도 그게 뭔가 문구를 수집하는 것과 아트를 수집하는 거에 중간에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몰라요. 기회가 되면 괜찮은 거 같은 거는 조금 괜찮은 그림도 판매하시면 사놓고 사인 꼭 받아가지고 나중에 몇 배가 뛸지 모른다며 막 계속 그 일러스트 페어 같은 데서 그죠? 가지고 네.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거는 될지 몰라요. 본부님이 집에 뭘 소장하셨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요즘에 자꾸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뭐 어떤 약간 투자하시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동묘 시장에서부터 비건, 친환경, 북페어 뭐 다양한 형태의 프리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본부님? 아니 제가 지금 약간 저희 지난주부터 해서 느낀 건데 저희 약간 쉬다가 와가지고 되게 후리후리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날뛰어서 걱정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나? 제가 지난주 방송 이제 들었잖아요. 편집하고 해서 들었잖아요. 괜찮던데요. 감정 기복이 심한 본부님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방송, 그러니까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가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가면은 원래 사면 안 되는데 자꾸 보다 보면 막 지갑이 갑자기 막 허흥 열리고 막 이래가지고 피님이 전에도 막 이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꼭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서 말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고. 왜냐면 취향이 한결같으셔가지고 특히 에코백 같은 거는 맞아요. 이거 산 거 분명히 집에 있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을 자주 구매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구매하는 입장에서만 플리마켓을 거의 대부분 가봤고 셀러 입장에서는 아직 참여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진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혹은 뭐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업하고 하는 작업물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서도 팔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시대인 네, 거죠. 맞아요. 그 경계가 진짜 거의 흐려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브랜드가 되는. 그래서 저도 뭔가 근데 재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다시 재능 찾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셀러 입장에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여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랑 같이 큰일 하실 건 났어. 아니죠? 왜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두려워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이 프리마켓인데 얘기하는 걸로 시간을 파는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렇게- 살롱이잖아요, 본부님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네요. 우리는 늘 살롱을 못해서 안달이. 그런 거 한번 그런 걸로 한번 참여해봐도 괜찮겠다. 너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으면 타로 카드 하나 가지고 가서 옆에다 하나 이렇게 놓고 타로 그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 기술 아니에요? 걔는 저기 장식품. 그러니까 뭔가 뭐 캘리그라피든 뭐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하면서 이렇게 그게 해주는- 남기는 뭔가 하나를 줘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아니면 뭐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책 상담하듯이 알겠어요. 그 심리를 좀 더 배워야겠다. 오늘 또 고민 좀 해봐야겠다. 네. 언제 우리는 저희가 무엇을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불소소가 되기로. 네. 일단 그럼 피님은 또 어떠셨어요? 아,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고, 정말 요즘에는 이게 뭔가 마켓, 정말 시장인데, 뭔가 문화이기도 하고, 소비자인데 생산자이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경계 없는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서, 저도 또 가보고 싶고, 또 오늘 체우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음 주에 후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인이니까 오늘 가시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본범님 하는 거 봐서요. 지인 찬스. 네. 본범님 하는 거 봐서 보내드리든지 말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이렇게 저희는 투닥투닥 즐겁게 오늘 그런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화 예고를 드려야겠죠? 54화. 주제는 짤의 세계를 아시나요? 밈컬처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짤이라고 하는 거, 짤방, 이런 거 워낙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만들기도 하죠. 그죠. 뭐 패러디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카피해서 또 그거에 또 역카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이미 익숙해진 문화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짤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뭐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가지고 뭐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까지 하는 것 같아서 이 인터넷 세계에 있는 이 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다음 주에는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진지충이라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좋긴 한데, 라이브? 막 이러면서. 네. 유튜브에 등장하시는 건가요? 네. 뭐,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이 짤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53화 내가 사고 내가 파는 프리마켓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